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묻어있는 안보 위기 프레임 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모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그대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 대한 보복이 목표인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일 겁니다. 예. 보통 수사할 만큼의 마땅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복 대상과 그 주변을 겨냥한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보통 정치인의 친인척과 측근, 가까운 기업 등의 돈 흐름을 추적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는 식인데요. 처벌하기 위한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예.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문성근 김미아 씨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크게 나눠서 네 갈래의 이 수사 모두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었고 당시에도 검찰 수사 의뢰가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축소 수사가 됐거나 아예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예. 자, 정치 보복 수사라면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형국,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하명 수사 이런 것인데 이게 하명 수사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검찰 장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검찰의 하명 수사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예. 물론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캐비닛 문건 등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하명은 보통 법무부나 대검을 통한 방식인데 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보고를 사후적으로 일부 받아보기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하명 수사나 수사 지휘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보 위기 문제는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나오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좀 이게 좀 위기다 싶으면 늘 안보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 수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어떤 것으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봤을 때 국가안보기관인 군과 국정원을 수사를 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이 논리에 따르면은 군과 국정원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예. 또 지금 수사를 되돌아 보면은 국가안보기관이 안보수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 개입, 직권남용을 한 데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정보기관이 정치 관여 행위는 단죄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반복이 될 테고 그것이야말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 신뢰는 아까 리포트 통해서도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국가안보기관을 무차별 불공정하게 대한다.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검찰 수사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이 수사 의뢰는 기초적인 자체조사 결과만을 보낸 겁니다. 예.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가 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